없어 보이고 밑에 있는 것이 평균 차이가 있어 보이죠. 여기 앞에서는 이 간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등분산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가 더 월등히 크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영역을 포함해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위와 아래가 각각의 등분산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그림이 훨씬 더 분산의 크기가, 표준 편차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요. 이 넓이는 같은데, 평균 차이라는 이 너비는 같은데, 그죠? 분산의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밑에 있는 그림이 평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얘는 데이터의 속성 많이 서로 몰려 있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간이 있는 거죠.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아노바거나 t-테스트거나 전혀 관계없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노바는 무슨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면 되죠? 분포가 여기에 뮤1, 뮤2인데 뮤 하나가 더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처럼 독립 t-테스트거나 대응 t-테스트거나 할 경우에는 표준 편차 크기가 충분히 작을 때 오히려 평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등분산이 아닐 때도 평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싶으면 등분산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개념들이 일정하게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별로 일정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등분산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75페이지 실험 집단은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한 거죠. 통제 집단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독립 t-테스트는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실험 집단의 사전과 통제 집단의 사전을 같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독립 t-테스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실험 집단의 사전과 통제 집단의 사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되죠. 실험 연구에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가지고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본다던가 연령이나 WBC, HDL 이런 수치들이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 t-테스트와 같은 동질성 검정을 진행합니다. 동질성 검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P값이 커야 되는데 작다, 즉 차이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실험 연구 결과에 대해서 통제를 해서 접근을 해야죠. 통제는 해당하는 변수를 해당 모형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다, 즉 넣어주는 거다, 분석에 사용하는 거다라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질성이 위배된다 그러면 안코바, 공분산, 공별량 분석 또는 공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별도의 분석으로 다시 특정 변수를 통제해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보죠. 그 통제 변수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실험 집단 안에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본다거나 통제 집단 안에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봅니다. 통제는 트리트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통제 집단의 사전하고 사후를 비교한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실험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생기면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74페이지처럼 그림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그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노바도 같이 이해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 이렇게 t-테스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SPSS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불러오냐면 t-테스트 파일이 있죠. t-테스트 열기. 그러면 타입, 칼로리, 소디움 세 가지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타입에 따라서 칼로리의 차이가 있느냐 또는 타입에 따라서 나트륨 함량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귀무가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타입에 따라 칼로리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타입에 따라 칼로리의 차이가 있다. 다시 타입에 따라 칼로리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석으로 갑니다. 분석. 그 다음에 여기 평균 비교라고 보이시죠? 평균 비교. 평균 비교. 여기에서 독립표본 T검정이 있죠. 여기에서 다 됩니다. 다. 독립표본 T검정. 클릭. 그러면 이 독립표본 T검정에 타입, 칼로리, 소디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칼로리니까 칼로리를 먼저 넣어줍니다. 됐죠? 타입을 집단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집단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면 집단 정의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 그러면 집단 정의는 1, 2 이렇게 있죠. 집단을 1, 2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비프랑 폴추리 이렇게 칼로리를 타입을 두 가지로 봤죠. 소고기와 가금류에 따른 고기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칼로리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그러면 각각 30개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156, 118.70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표준화된 편차, 표준 오차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등분상 검증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예요. 평균의 동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성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같냐 다르냐. 그래서 SPSS 결과가 나왔더라 할지라도 이쪽에 있는 유의 확률은 등분산에 대한 얘기, 이쪽에 있는 유의 확률은 동일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등분산 검정을 했을 때 여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분산을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니까 P값이 0.41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등분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과 해석을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등분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P값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작겠죠. 뭐보다요? 0.05보다. 당연히 이 밑에 있는 P값을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평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등분산인지 아닌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요? 이 밑에 있는 유의 확률 요 값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유의 확률이 등분산을 가정하고 P가 어떻게 돼요? 0.05보다 작고 0.01보다 작고 0.001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 이거를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설명하면 소고기와 가금류에 대해서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들 0.001보다 더 작으면 뭐라고 합니까? 매우 유의하다. 이런 표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소고기가 가금류보다 칼로리의 평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소고기랑 가금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금류가 칼로리가 더 낮은 거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소고기보다는 가금류가 더 괜찮지 않을까. 칼로리에 대한 이 결과만 봤을 때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테스트 중에서 독립 t-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